그러니까 사실 지금 저쪽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 어쩌면 윤석열의 행위 하나하나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랑 연관이 있다. 근데 저쪽에서는 어떤 전략이냐. 윤석열 이슈는 그렇다 치고 가장 먼저 무너뜨리고 싶어하는 것은 방역 실패, 나는 프레임을 먹히게 하고 싶어하는 거잖아요. 아까 우리 방송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방역 실패 아니거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거고 백신에 대한 태도도 가장 정확해요. 요거를 보니까 어쩌고 정은경 그 청장이 오늘 브리핑하는 거 보니까 불쌍할 정도더라고. 뭔가 여론에 의식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 근데 그걸 정확하게 말하지는 못하고 흔들리지 않고 브리핑하는 모습이 오히려 더 안쓰럽더라고. 특히나 그 백신하고 치료제 있죠. 이 두 가지만 봐도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의 청정 국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은 지금 그 우리가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만든 그 백신은 유통 방법이나 접종 방법 자체가 굉장히 간편하고 지금 현재 모든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그 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접종 속도도 굉장히 빠를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지금 언론이 절대 이게 시민들한테 알려주지 않는 거 하나가 아스트라제네카 생산 국가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생산 기지를 전 세계에 한 4군데 정도 지정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란 말이에요. SK바이오에서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만든 백신의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접종을 하고 세계에 보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제도 셀트리온에서 만든 치료제도 지금 임상 3상에 들어갔잖아요. 그 1상, 2상 모두 다 효과가 좋다고 검증이 됐고 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방역 조치 자체도 전 세계적인 기록을 지금 매일매일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워낙 잘했기 때문에 1000명이라는 숫자가 충격적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똑같은 인구 수준을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정말 이거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잘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더 이상 어떻게 더 잘해요? 백신하고 치료제까지 전부 다 확보가 돼 있는데 여기에서 나머지 이야기들은 다 언론의 말장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언론에 그 헤드라인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무너지는 K 방역의 신화. 언론이 말하는 것이고 지금 언론은 선수로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이 보기에는 K 방역만 무너뜨리면 정권 무너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기에 물론 저는 그렇지 않다는 반론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만 어쨌건 지금 타겟은 K 방역이 실패했다 쪽 프레임으로 바꾸고 있는 거야. 아무리 정부에서 백신 수급 계획을 이야기해도 국회에서 국민의 침 무슨 비대위원회 같은 데 열리면은 그러니까 백신 어딨냐고 이런 식으로 묻는 거예요. 백신 수급 계획인데 백신이 지금 있을 리가 없잖아. 근데 백신이 한국에 들어와 있지 않으므로 저번에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었죠. 백신이 있으면 문 대통령을 가장 먼저 마치는 쇼를 했을 것이다. 지금 당연히 백신 안 들어와 있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 그러니까 확진되고 하는 상황들이 다른 나라랑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그만큼 방역을 잘하고 있는 나라에서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백신 먼저 때려 맞히는 것은 멍청한 짓이고 미국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화이자 백신 이제 200만 명 맞았다니까요. 그쪽 인구 3억 3천. 대략적으로 봤을 때 한 2억 5천 정도 맞아야 돼.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2년 걸립디다. 그러면 백신 맞았던 사람들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6개월 지나고 나면. 이 상황에서 한국이 백신 자체가 무너지는 K 방역의 신화라는 말은 누구도 쓸 수 없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쪽은 이미 방역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가 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 시험이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뭐 대학 갈 때라도 한 번씩은 시험 봤으니까 객관식 시험 같은 경우에는 집에 와서 채점해보면 내 점수 몇 점인지 다 알잖아요. 다 알아. 근데 다음날 아침에 신문에 커트라인이 나왔어. 커트라인이 나왔는데 그 커트라인보다 내가 채점을 해본 게 50점이 높아. 그럼 나 붙은 거야 떨어진 거야? 나 붙은 거죠. 넉넉히 붙었죠. 수석할지도 몰라.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애가 와서 뭐라고 하냐. 합격증 어딨어? 합격증 어딨어? 아니 내 답안지를 보면은 50점 넘게 내가 지금 올라가 있다고. 합격증 어디냐 물으면 내가 합격증이 있어야 주지. 발급이 아직 안 됐는데. 이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선거도 4.15 총선 때랑 똑같이
결국은 또 딱 1년 만에 또 하는 거잖아요. 4.15고 4.7이고 이렇게 되면. 근데 또 코로나 선거로 치러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일각에서는 코로나, 성폭력, 부동산 이 세 가지 이슈로 싸울 거라고 생각을 예견을 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코로나 문제는 메르스 당시 얘기를 꺼내면 충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문제 좀 더 디테일하게 가고 성폭력 문제는 성폭력의 원상 자체가 국짐이고 부동산 문제는 부동산 3법 박덕흠, 조호영 이렇게 끌고 가면 그닥 어려운 문제는 없는데 코로나만 이번에 지난번처럼 외신이 등판해서 도와주진 않을 거니까 이번엔 우리의 힘으로 코로나를 돌파해서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 1월에 재난지원금 지급이 될 겁니다. 오늘 보니까 프리랜서 이런 특수고용노동자 또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하면 좀 안정돼요. 또 좀 안정될 거고 그다음에 2월에 이제 백신 접종 시작하잖아요.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예방도 가능하고 냉장 보관도 가능한 주사 방식의 아스트라제네카부터 들어가면 또 그만큼 또 안정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딴 나라에서 맞는 속도 또는 부작용 문제로 여기저기 또 터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속도도 빠르고 안전하고 이렇게 되면서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4월엔 우리에게 유리한 국면이 올 건데 탄핵만 합시다. 아니 근데 그 말 다 맞는데 진짜 답답한 게 이런 거라니까요. 왜 언론을 못 잡냐고. 지금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언론을 못 잡는 이유가 도대체 뭐죠? 윤석열이 코로나를 점검한다. 이거는 대서특필이 돼요. 우리 대통령하고 정은경 청장이 지금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왜 계속해서 언론이 밀리고 있냐. 외신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지금 우리 이만큼도 몰랐을 거라고. 저는 이 부분이 되게 답답한데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신 우리 앞에 윤석열 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쪽 편에는 102명밖에 안 됐는데 윤희숙 같이 미친 아줌마가 있어. 그러면 혼자 막 공격한다고 쭉 달려나가잖아요. 그럼 옆에서 막 어시스트 하잖아. 우리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요. 아니 비례를 그렇게 뽑아줬으면은 어떤 사람은 저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미친 척하고 막 달려나가. 그럼 오빠들이 좀 도와줄 거 아니야. 어시스트 해주고. 그러면 언론이 좀 받아주고. 왜냐면 걔네들도 클릭 장사를 해야 되니까 미친 소리 하면 어쨌든 실어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좀 반전을 꾀해야지. 이거는 그런 용어를 뽑아놓은 비례 의원들조차 지금 180명 페이스북 다 들어가 봐요. 누가 몇 마디나 하고 있나. 제가 최근에 비례들을 뽑은 사람들 중에서 페이북을 들어가 봤더니 이건 뭐 하자는 건데 진짜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내일 아니니까 그냥 손 놓고 있는 겁니까? 한쪽에서는 정청래 의원처럼 계속해서 언론에 대한 입법도 해야 되고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완전히 엎어졌는데도 왜 가만히 있냐. 가만히 있지는 않겠지만 그런 느낌이 들어서 답답하다고. 저는 이제 시각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솔직히 국회의원들 중에 정치를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나는 정치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정청래 정도? 우리 김민석 정도? 실제로 많지 않아. 일반 사람들이었어 그냥. 자기 어떤 전문직이 있었던 간에 그 사람들은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몰라서 그러는 거는 그렇게 때리실 필요는 없고요. 아니 다 준비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불쌍하다고 뽑아주고. 그때 마차가 갔어야 된다 내가 진짜. 제가 꼭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좀 암울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되 싸워도 웃고 싸울 수 있잖아.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어찌 할 줄 몰라가지고 어떤 경우는 정치인들이 와서 저한테 하소연할 때 보면 답답할 때 있죠. 왜 나한테 하소연을 해? 그렇게 하라고 뽑아준 사람들이 왜 나한테 하소연하냐고.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코로나 등과 관련해서는 진실이 뒤엎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딱 그게 사실 저쪽이 하고 있는 게 개별수예요. 진실은 이런 방역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백신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쪽이 선동하는 것을 언론만 합세하면 마치 검찰이 조국 장관의 터니까 조국 내 세상에 천하없는 악마화 시킬 수 있듯이 언론이 차마 K방역에 대해서는 딴소리를 못했어. 왜? 너무 잘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윤석열 이슈에 사실 묻어오는 거예요. 여권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빠지니까 그 이슈에 전혀 상관없는 것 같지만 방역도 못하는 거라고 연타로 막 때리고 있는 거야. 귀싸대기를 2대를 연태를 맞았는데 기분이 나쁘잖아. 정신을 좀 차리려고 하는 상황에 방역도 못하는 거네 하고 더 때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언론 개혁의 부분은 난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MBC나 JTBC 등은 잘한다니까요. 싸잡아 하지 말고 잘하는 놈 칭찬해주고 미친 놈들은 그냥 모른 척하거나 공격을 하면 되는 거야. 난 일단 그렇게 보는 것이고 방역에 대해서만큼은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그런 거야. 지금 방역 실패했다는 어떤 것도 없어요.
전문가 집단은 전문가 집단대로 왜 3단계 안 올리냐고 하지만 내가 봤을 때 이 사람 인문학 소양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알고 있는 이야기 있잖아. 2단계든 2.5단계든 3단계든 간에 국민의 자발적 참여 없으면 불가능하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3단계로 올리지 않는 이유는 오늘 확진자 숫자가 주는 부분도 있지만 경제가 완전히 망가지길 바라는 세력들에 의해서 3단계로 올려서 만약에 확진자가 늘어나면 어떻게 할래? 그때는 대책이 없는 겁니다. 3단계는 최후의 카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숫자가 좀 1000명 이상 넘어 늘어났더니 방역 실패했다 그러고 이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왜 백신 한국한테는 안 들어오냐고 하는 거. 그 난리를 치고 임상도 제대로 하지 않고 스킵하고 미국이 시작했지만 지금 200만 명. 전체 인구 3억 3천만 명. 쟤네들 다 맞추는데 화이자 기준으로만 하면 미국 몇 년 걸린다니까요. 그럼 집단 면역 안 생겨. 6개월 전에 맞았던 사람은 또 맞아야 돼. 그 미친 반복을 하면 안 된다고요. 방역 실패한 거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요걸 이제 이용해 가지고 국민의 짐은 보궐선거 방역도 실패했으니까 우리가 대한 세력이 대줄게요 하고 뽑아달라고 하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 이슈에 끌려가지 마라. 사실은 정치 여론 선동이라고 하는 것은 현혹되는 것도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국민의 짐이 하는 말이 맞는가 보다 또 생각하는 끌려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부동산 이슈만 해도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국민의 짐을 서울시장으로 뽑아주면은 부동산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정반대로 갈 거 아니야. 국민 자각시키는 것도 난 능력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난 절대 서울시장은 국민의 짐이 가져갈 가능성은 전 0%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국민의 짐이 부동산 이슈를 이야기할 때 부동산이 오르면 올랐다고 지랄이고 또 내리면 내렸다고 지랄이에요. 특히나 최근에는 전세 가격이 오르면서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반대로 뒤집어 생각해 보면 전세 가격이 오르는 건 부동산 정책이 성공했다는 신호예요. 왜냐하면 시장에 나오는 물건이 몇 개 없거든. 전세가 추가로 필요한 사람들은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 시장에서 나오는 전세 물건이 왜 없느냐. 기존에 전세 살던 사람들이 계약 연장을 하니까 계약 연장 권한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약 연장권을 이용해서 계속 그러니까 내가 이 집에서 더 살겠다, 2년 더 살겠다라고 그 주장을 하면 그게 대부분 약간의 전세금 조정을 통해서 그 계약 연장이 되니까 실제로 눈에 보이는 시장에 나오는 물건이 몇 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전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지. 그러면 전세 가격이 표면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기존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주거 안정권이 더 강화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항상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오르면 올랐다고 지랄하고 내리면 내렸다고 지랄하고 그러면서도 결국은 지 주머니에는 23억씩 73억씩 그렇게 그렇지. 꽂히잖아요. 진짜 나쁜 새끼들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진실을 알려내면요. 이 부동산 이슈로는 절대 국민의 짐이 민주당 이기는 건 좀 일단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K 방역이 실패했다. 부동산 가격은 올랐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서울시를 주시오. 그 정도로 서울시민 수준 낮지 않거든요. 지금 리얼미터 기준으로는 국민의 짐이 민주당을 또 앞서고 있다. 또 오차범위 밖으로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미친 짓이고요. 어디 가서 제 주위에서 최소한 국민의 짐을 지지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개월 동안. 그런 당을 어떻게 뽑아줍니까? 아니, 국민의 짐이 본인들이 그렇게 부동산과 방역으로 그렇게 하고 싶으면 본인들 3단계 가고 본인들이 1가구 1주택으로 나머지 다 팔면 됩니다. 그렇게 네. 안 하잖아요. 청와대나 민주당에다만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 3단계 안 가는 거 가지고 부동산하고 똑같아요. 안 가면 안 간다고 지금 까고 있죠. 그런데 국민의 짐이 3단계를 원하는 이유는 딱 하나죠. 민생 파탄. 이걸 놔봐야 정권을 교체할 수 있으니까 네. 사실 국민에 대해서는 걱정은 전혀 없이 3단계를 못하는 이유 이런 거는 솔직히 우리 국회의원들이 이야기를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공장이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인터넷 배달 이거 우리가 온라인으로 쇼핑할 수 있나요? 안 된다고. 그러면 사재기가 시작되겠죠. 공포심이 엄청나게 올 겁니다. 3단계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공장의 일부가 멈춰요. 네. 제조업 자체가. 그럼 물건을 살 수가 없다고. 택배가 안 온다고.
이런 거를 처리하고 싶기 때문에 3단계를 원하는데 지금 인터넷 댓글에 보면은 국가에서 3단계를 가지 않았기 때문에 더 코로나가 창궐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그 언론을 막지를 못합니다. 그래도 작전 세력이고요. 네. 기자들이라고 하는 애들 수준이 우리만도 훨씬 못하죠. 사실은 국가를 바라보는 시각이.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아무튼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것이다. 다만 민주당이 꼭 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부분이고 그 가운데 지금 우리 쪽 진영에 두 번째 서울시장 출마하겠다고 지금 선언하신 분이 나왔죠. 김진애 의원. 김진애 의원도 서울시장 후보로는 정말 괜찮으신 분입니다. 도시 자체를 아예. 예. 그래서 지금 도시 전문가 출신이 서울시장이 돼보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부분은 부동산 대책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후보인데 지금 이슈는 김진애라고 하는 후보가 얼마큼 서울시장으로 적격하느냐가 아니라 김진애가 물러나면 김우겸이 4번으로 비례대표로 들어온다는 이런 이슈로 몰고 가면 안 되는 거죠. 김진애는 얼마큼 서울시장 후보에 맞느냐. 왜냐하면 저쪽에서 나경원 나오고 안철수 나오고 그러면서 약간 붐이 떴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우상호 의원이 한 말이 난 되게 공감을 했고 감동을 했는데 저쪽의 후보들만 나오는 상황에서 이쪽에서 가장 먼저 내가 출마 선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슈 저쪽으로 끌려가니까. 그래서 이쪽에 우상호 의원이나 김진애 의원 등이 나오면서 이쪽에서도 뭔가 좀 아젠다를 세우고 이쪽의 후보들의 어떤 그러니까 저쪽으로만 자꾸 눈길이 가는 것을 끌어오는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저 그런 의미에서 김진애 의원도 출마 선언을 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저도 이 출마 선언 이후에 김우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 보고 제가 정말 빡쳤어요. 그런데 언론이 특히 조중동이나 종편이 왜 김우겸 이야기를 먼저 했을까? 이거는 김진애 의원이 투사이기 때문입니다. 김진애 의원을 날려야 자기들이 이런 말 하면 또 김우겸 의원이 좀 김우겸 전 대변인이 조금 그럴 수 있지만 그냥 이미지로만 봤을 때 누가 더 잘 싸울 것 같아요. 김진애 의원이 더 잘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 면도 있다고 봅니다. 자, 김진애 의원은 출마 관련해서는요. 수요일 날 숨쉬는 것도 정치다에 김진애 의원을 초청해서 한번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얘기 여기까지